10여 년 전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가시면 좋겠냐는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응답이 가히 놀랄만합니다. 대학생들이 대답한 부모의 돌아가실 나이는 평균 63세였습니다. 아내 티리와의 달콤한 신혼생활은 불과 9개월 만에 끝나고 프랭클 가족은 체코에 있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가는 경유지였습니다. 프랭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요, 과학자요, 의미치료의 묘약을 개발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나치의 수용소에서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 모습을 과학자의 냉철한 필지로 써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미치료를 설명하면 인간의 고귀한 본질을 각성시키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귀한 본질이란 자기를 잊고 자기를 넘어 가치 있는 무언가에 몰두하여 일체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 충족감, 즉 착하디 착한 인간 본래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의미치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프랭클은 실제로 3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4군데나 거쳤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은 아우슈비츠에서는 그렇게 많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수감되었던 체코의 텔레지안 슈타트에서 무려 2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순간에 발휘되는 최후의 힘이 비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에 비장된 마지막 본성의 발로인 최후의 생명력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비상사태가 아닌 한 그런 괴력이 2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건 왜일까요? 거기엔 딱 한 가지 위기라는 정신적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고차의 생명력과 의식 수준을 발휘하게 되고 강력한 활력이며 진실을 파악하는 직감적 예지이며 사랑에 찬 깊은 정신성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로고스 그 자체였으며 강제수용소의 고통과 아내 티리에 대한 사랑이 프랭클 사상의 큰 기둥입니다. 즉 그의 의미치료를 이해하려면 수용소 생활에 버금가는 시련과 고뇌를 겪어보거나 죽어도 좋다는 사랑을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맬 때 임종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히 눈을 뜨고 가족들을 향해 모두 왜 이렇게 모여있노? 라고 묻습니다. 가족들은 멀쩡하신 모습에 놀라면서 괜찮겠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그날 밤 돌아가십니다. 숨을 거두기 전 보이는 마지막 생명력인 것입니다. 10여 년 전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가시면 좋겠냐는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응답이 가히 놀랄만합니다. 대학생들이 대답한 부모의 돌아가실 나이는 평균 63세였습니다. 63세까지는 퇴직금도 있고 자식들을 돌봐줄 형편이 되지만 그 이상 나이가 되면 자기들한테 되려 짐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을 약 84세로 본다면 무려 평균 나이보다 20년이나 일찍 부모가 죽기를 바란다는 꼴이지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비용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조사였지요. 여기에서도 놀랍도록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대학을 졸업한 신혼부부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 신혼부부를 각각 구분해서 조사했습니다. 부모가 부담한 결혼 비용이 대학 졸업자의 경우 평균 1억 2천만 원이 넘었지만 고졸 이하 졸업자는 5천만 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학을 졸업한 신혼부부보다 결혼 비용이 절반도 되지 않는 고졸 신혼부부에게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신혼부부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그 결혼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열등감과 원망으로 차 있는 반면에 고졸 신혼부부는 그동안 키워준 부모님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겠다는 효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교적 살림살이가 괜찮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돈벌이가 그리 힘들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은 모르는 채 우리 집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 대상일 뿐이고 부모가 어렵게 돈벌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그동안 키워준 부모의 정성과 노고를 하나하나 피부로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면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이 효의 개념 또한 단순한 도덕적 차원을 초월하여 인간 내면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하고도 사랑에 찬 마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생활 중에서도 어쩌다 인심 좋은 독일병 밑에서 일하게 되는 날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역경에 처할수록 행복은 참으로 하찮은 일에서 비롯됩니다. 잘 살게 되면 당연 심리에 빠져 웬만한 일에는 행복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살이요 행복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당연한 행복에 빠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포악한 멍청이가 아닌 절체절명에 가까운 경험을 통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하고도 진실된 생명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